안녕하세요. 대전성장의 자립생활센터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현입니다. 서구 자립생활 TV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립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 천인수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현 활동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자립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자립생활 센터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장애복지 모델은 지금까지 좀 전문가 중심 그리고 좀 잘못된 관점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양한 이런 사회적 어떤 그 복지 전달 체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복지 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다운 삶을 좀 빼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자립생활이라고 벌써 하지만 이 자립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실천으로서 우리 용현 씨를 모시게 됐는데 저희가 이분과 인연을 맺은 거는 저희 기관이 이제 초창기 자리 잡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고요. 센터가 좀 역할을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와 함께 본인도 성장을 해가면서 지금은 저희 그 관저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당당한 또 지역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용현 씨의 얘기를 들어볼 건데 우리 용현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자립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실제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애기 아빠로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예, 이제 딸이 이제 올해 4살인가요? 네, 4살 네 살.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미라고 하는데요. 이제 너무 잘 크고 좀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좀 갑자기 아내랑 이제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여자친구였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을 질러서 예, 좀 과속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반대가 좀 있었지만은 좀 담대하게 한번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큰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센터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이웃분들 가족들 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지금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에 이제 서구센터에서 어떤 일자리 자기는 일자리 도와주시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 육아 때문에 조금 아침에 오전에 하는 재테크 형식으로 오전에만 본 회사 저기 서울 구로동에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네요. 여기 사람.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경제적 장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장애 관련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일상적인 삶, 즉 돈이 없기 때문에 일상을 되게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 자체, 뭐 주거 환경, 뭐 생활 이동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에서 불편을 느끼는데 현재 이제 용현 씨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수입이 얼마 정도 되세요? 저희는 이제 일단 저희 아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장애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급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기서 수급비가 나오고 기본적인 수급비
3인 가족으로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테크하는 거는 잠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전문 비용이잖아요. 아, 진짜. 이 비용 가지고 좀 아이까지 키운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현 씨 같은 경우는 수도 권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상에 계신 분들이 그 가장 오해하는 게 국민기초 수도권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권리의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게 어려워서 이건 시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적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런 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장애를 대한 제약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나름대로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제 일단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 이제 선미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약이죠. 이제 다른 아빠 엄마들은 이제 뭐 운전을 해서 어디 가서 그렇죠. 놀러 가거나 뭐 그런 걸 잘 못하고 하니까 이제 대전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걸 거의 위주로 하고 멀리는 이제 여행하려면 기차를 타거나 따로 이렇게 해야 돼서 그런 게 좀 있고 답답한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막 가다 갑자기 이제 아이가 막 뛰쳐나가거나 막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놀이터가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이렇게 빨리 일으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물론 뭐 할부스님도 계시긴 하지만 없을 때 부재일 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짜증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미 엄마가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건 또 개인적인 고민이긴 한데 저희 그 장애 가지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커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만남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만났을 때 이렇게 마땅한 데이트 장소도 없고 그렇죠? 근데도 우리 영현 씨는 또 선뜻 이렇게 또그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과 이뤄내시고 애기도 되게 쑥쑥 잘 낳고 비결이 있다면 비결이요? 연애 비결인데요. 연애 비결이요? 일단은 저기 좀 장애인분들이 조금 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네,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에서만 있고 이게 요 실내에 있다면 실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뭐든 나가요. 나가서 겪고 해야지 사람 만나고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봐야 알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제 딱 이성으로서 이제 괜찮은 분 만났어요. 어떻게? 일단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가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선물을 이렇게 맞아요. 선물도 이제 선물도 예, 주고. 맞아요. 이제 저기 선미 엄마가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올 때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데이트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에 선물을 롯데마트 가서 선물을 한 3만 원 정도에 너무 비싼 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 적당한 수준으로 딱 해서 했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많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영현 씨가 사실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저씨 같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구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립생활 실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전통장애인분들이 지정세에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미리 예상해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또 팁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전 조금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제 동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장애인분들 발굴하고 어떤 그분을 찾아서 끌어내서 자꾸 지역사회로 자꾸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끌어내야 뭐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이제 어떤 이건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야 맞아요. 그런 게 좀 인프라가 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꾸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용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쭤보셔서 사실은 이제 그 장애 발생 이전에는 굉장히 엘리트죠. S대 출신입니다. 서울 S대 출신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굉장한 현장에서 그 강사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고 나서는 저희가 정말 이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취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좀 팁 같은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전에 이제 엘리트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학원 일하면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원에서 좀 또 아이들이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재반을 가르쳐야 돼서 그래서 중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진짜 다 1등만 다 있는 영재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어쨌든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환서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넘어갔지만 조금 취업이 어렵죠. 예, 어렵죠.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뭐예요?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뭐 이제 여기서 센터에서 일단은 국장님 통해서 일자리를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조금 이게 장애인분들이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도 좀 있어요. 좀 보여야 된다. 예, 맞아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자꾸 겪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소심해지고 또 주눅 들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자꾸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이런 직업적인 그 불만은 많으신데 그 도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컷 우리가 충분히 도전과 노력을 해보고 그 이후에 열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장애 당사자들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회도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그 장애인들 소득을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서 한 70%의 소득률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이 안 됩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그러면 현재 이제 살아가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삶에서 아이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있을까요? 이제 뭐 저는 가정이죠. 저희 가정이죠. 뭐 이제 선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가 밤에 이제 와서 이제 자기 전에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진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하면 다 녹아. 야 진짜 그 동안에 어려움 전혀 들어도 좋네. 그게 만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5번째 질문인데요. 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예를 들면 탈시설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재가 기존에 있던 가정에서 독립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자립생활 준비하면서 가장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만? 아, 물론 이제 장애인분들 이제 각자 이제 개개인의 어떤 장애 유형별로 다르니까 뭐 어떻게 딱 특정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무엇보다 좀 본인의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선택, 그에 따른 결정, 그거를 조금 중심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휘둘리고 계속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의 삶인데 그렇죠. 또 나의 생각이고 그 주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자립생활 진행해서 20년 1세대로 시작을 해서 이꼴저꼴 정말 많이 봤는데 저희가 가장 실수한 건 뭐냐면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게 행복할 거라는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 시설에서 탈시설을 했던 분들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자립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뜻하는 삶을 내가 뜻한 듯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는 이제 행복도 있을 수 있지만 때때로는 어떤 좌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더라도 인간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삶이다라는 게 이 자립생활 해석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야, 시간 빨리 가네요. 자립생활 실천가로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몇 년 살아보시니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어린이집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저는 이제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그 아파트가 좀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임대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다른 학부모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는 뭐 다니지마 안 좋다. 그런 얘기. 예, 약간 뭐 님비 엘사 뭐 이런 예,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참 사람들이 편견이나 인식이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신치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제 인식을 예, 뭐 물론 뭐 장애인도 포함되겠지만 조금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이라는 게 어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좀 중심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진짜 무엇보다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하여튼 그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든 것 같고 그래서 좀 저희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진짜로 좀 지역사회 좀 다 두루두루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비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함께 살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그 사회 경제 발전이 되게 잘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압축 성장이잖아요. 굉장히 급속하게 커져버렸어요. 그러므로 나오는 부작용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 인식의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쳇말로 엘사, 슈거,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니잖아. 그럼요. 그 자산을 가지고 그런 재산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평가하는 건 되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또 나타난다고 보냐면
우리나라 지하철의 97%는요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프랑스 지하철의 97%는요 화장실, 엘리베이터조차도 없어요. 근데 프랑스에는 전자면이 없죠. 그게 저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성숙도가, 시민 인식의 성숙도가 어느 높이 맞춰져 있냐, 그죠? 이 높이가 상당히 한국은 아직까지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을 강제로 받는 좀 말도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자립생활센터 영역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런 그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욕심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땀 뻘뻘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34도 넘어가잖아요. 오셨는데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멘트 혹시 하실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아까 뭐 말씀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게 나의 삶은 내 거잖아요. 장애인분들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꼭 자립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주변에 그 중증 장애인이 갈 만한 맛집 같은 거 있어요? 맛집이요? 맛집 하나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검색하면 요새 검색하면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새 많이 어플이 잘 돼 있어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네. 맛집. 편의시설이 잘 되는 맛집.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는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먹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서 한테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마무리 한번.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자립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 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활동가 김용현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